리포트 보고 오셨는데 박현정 전 서울시장 대표의 성추행 의혹으로 당초 처음에 이제 서울시장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내용이다 보니까 정리 차원에서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긴 내용이죠. 네네. 왜냐하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초에 이 사태가 터져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에 대해서 이게 시장 내 관계자 직원들이 네. 성추행을 일삼았다. 인권 유린이 다반사였다. 네네. 뭐 이 여성 직원에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서 뭐 CD 팔아와라.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에서 정말 이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갑질 논란에 대한 뜨거운 이 시민들의 분노가 있었거든요. 네네. 아니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서울시향에서 네. 이런 추악한 일이 있었나 해서 박현정 대표가 어찌 보면 좀 과도하게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마녀 사냥이 됐죠. 네. 그 결과 이제 박현정 대표는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떠나게 됐고 네네. 다만 억울하다고 하는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진실 공방이 오가다가 불똥이 이제 정명훈 마에스트로에게 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정명훈 이 지휘자가 네네. 해외 공연 다니고 할 때 네. 굉장히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네. 뭐 이제 여비 문제라든가 항공료, 호텔 그렇죠. 숙박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네네. 정명훈 지휘자는 재계약을 하고 계속 지휘를 하고 있었고 네. 이 일이 잦아드는 듯 했어요. 네. 박현정 대표만 이제 무대에서 사라진 거죠.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 돼서 박현정 대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누군가 무고를 했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더 놀란 것은 이 정명훈 씨의 부인 구모 씨가 네. 지금 해외에 있는데 네네. 입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을 통해서 박현정 대표를 음해하는 네. 그러한 사주를 한 의혹이 있다라고 네네.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네. 이 지휘자인 정명훈에게 예. 큰 이제 이 어떤 사회적인 지탄 여론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네네. 결국 어제가 12월 30일이 전 참 안타까운 게 음악적으로 보면 정명훈 지휘자는 뭐 국내 최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죠. 예, 예. 안타깝습니다. 네네. 서울시향을 굉장히 이제 음악적인 퀄리티를 높여놓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어제 송년음악회입니다. 네. 그 전통적으로 베토벤의 이 9번째 교향곡 예. 합창을 연주하잖아요. 네네. 환희의 송가가 나오는데 네네. 그것을 바라보는 청중과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네네. 국민들은 네. 이게 2016년의 환희와 어떤 송년의 기분보다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제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놓게 되는데 네네. 그럼 이게 수습될 것인가? 아주 심란한 마음의 공연이었던 거예요, 어제. 예, 예. 그러고 이제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것이 네. 그럼 이제 부인 구모 씨의 역할. 그렇죠. 정말 어떤 이 범죄적인 혐의가 있는 것인가? 네네. 그럼 정명훈 씨는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네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밝혀져야 될 문제가 남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더 큰 숙제는 서울 시민들의 오케스트라인 서울시향의 향방은 뭐냐? 네. 이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네네. 그런 문화적인 자산 아닙니까? 네네. 공공의 자산인데 네. 또 박원순 시장의 역할도 앞으로 좀 주목되고요. 네. 지켜볼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서서 이제 뭐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그 관객들 지켜보는 뭐 일부 뭐 눈물도 흘렸다는 뭐 네. 관객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단원들이 시장 단원들이 정명훈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좀 호소문을 좀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런 국민들의 상황에서. 입장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왜 단순한 문제라고 아니라고 보냐면요. 박현정이라는 이 우리나라 큰 금융회사 임원까지 지냈던 사람을 네. 서울시장 대표로 뽑아냈습니다. 네네. 그 정책 작전 굉장히 잘한 것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잘된 인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 개방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공무원사가 좀 정체돼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네. 공무원사가 정체돼 있으니까 민간의 어떤 그 거를 수혈을 해서 예, 예. 뭔가 좀 개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매기 효과를 노린 거죠. 네네. 근데 이 매기가 너무 미꾸라지들 못 살고 미꾸라지 못 살겠는데요, 못 살겠는데 이런 거예요. 예예. 방향은 옳았으나 결국 실패한 것이죠. 네. 박현정 대표가 결국 파우스 게임에서 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는 박원순 시장 어디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본인의 정책에 실패를 한 건데, 그러니까 박현정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뤘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매기가 너무 세니까 미꾸라지랑도 충돌이 있었던 거고, 네네. 미꾸라지가 야 단순한 매기가 아니라 우리 자꾸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저희는 네. 못 살겠어요. 라고 해서 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와중에서 알력이 생긴 건데, 네. 이걸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네. 아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본인의 정책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약간의 그
그 부수적인 추라브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네네. 지금 서울시장 단원들 하고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시장 단원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 정명훈 마에스트로랑 입장을 같이 할 테니 네네. 정명훈 마에스트로가 피해자더라 본인의 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서울 시민의 눈에서 보면 어떠냐는 거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예, 예. 세금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좀 더 서울시장이 타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개혁적이고 활발하게 일하는 걸 바라는 게 모든 서울시민의 그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재벌회사에서 민간에서 일하던 박현정 대표의 전 대표의 눈으로 와서 서울시장을 어떤 형태를 바라봤을 때 네네. 그게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태현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이렇게 외부에서 혁신을 하려고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의 안에 나름대로의 그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음악이라는 예술을 경영하려고 했던 박현진.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걸 예술의 관점으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정명훈. 네네. 이들의 이 이해관계가 뒤섞여버린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음악이란 예술을 경영이란 효율성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측도 무리하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예, 예.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경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던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과정상에 있었던 거고 네. 누가 옳다 그러다는 건 서로 간에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네. 정명훈 씨나 그 부인이 와서 수사를 받고 이 문제를 처리를 받는 게 맞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의 잘잘못은 뭐 국민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경영이 필요했으니까 박현정 씨라는 분을 모셔왔을 거고 예, 예.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중요한 예술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가치인 정명훈 감독을 쓴 것도 네네.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중요한 건 네. 지금 이 수사가 중단돼 있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정명훈 씨의 부인 네네. 이 부분을 계속 둔다고 해서 되진 않을 거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정명훈 씨도 밝힌 것처럼 첫 번째는 인간이고 두 번째는 한국인이고 음악인이고 세 번째는 한국인이라면 네네. 세 번째 가치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네네. 옳고 그르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또 법적인 문제로 할지언정 네네.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사실은 이분들을 임명한 박원순 시장 초반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구설이 있었습니다만 예, 예.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신뢰해서 임명했을 텐데 그 불똥은 또 그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본인을 임명해준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준 서울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처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정명훈 감독 뭐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반전에 반전을 워낙에 거듭했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의 정명훈 감독 쪽으로 예, 화살이 좀 예. 쏠린 것 같은데 아시아 정상급으로 좀 올려놨다 이런 평가가 완전히 무색해져 버렸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약속 안 지킨 부분에 대한 비난도 좀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서울시향은 정명훈 예술감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예, 예. 정명훈 전 예술감독 전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정명훈 전 예술감독이 서울시향의 수준을 한 단계인지 몇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향상시킨 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명훈 예술감독 서울시향 관련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때 그 후원해주던 기업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예. 정명훈 전 예술감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카라얀급 대우를 원한다. 네. 물론 이제 세계 그 정상급의 지휘자이긴 하지만 카라얀급은 아닌데 네. 카라얀급 대우를 원하기 때문에 좀 이 후원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했는데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사실 두 번째는 뮤지션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네. 지휘자, 유명한 지휘자가 나오는 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감독의 희소성이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울시향을 일정 부분 대우를 해주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건드리지 못하다가 네네. 박원순 이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도입해 보려고 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못했다.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네. 없고요. 그렇지만 정명훈 감독도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업적을 남겼지만 본인이 또 예술 감독이긴 하지만 이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는 해명할 건 해명하고 네.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법무법인 그 지평이라고 네, 네. 아마 그 정명훈 감독 측의 그 법률 대리인 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네네.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뭐 소환 요청이라든가 네네. 협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이런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예. 그 부분 약속을 지켜주면 이 네. 부분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정치권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